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거든요. 비트코인과 주식시장 사실 완전 별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팩트대로 저는 그냥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견뎌주세요. 견뎌주시면 불과 또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걱정. 네네. 과연 지금만큼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의심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왜냐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다 다르거든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팔고 있는 그 주요 그 국적을 봤더니 주로 그 외국인도 그 뭐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연금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투자했던 자금들이 되게 많대요. 그게 2000 초반대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해요. 주식 비중이 높아지니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실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사실 수급 논리거든요. 어느 정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평가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이 꼭 나빠서만 무조건 판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짜 하반기는 돼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도 올해 그 순이익 전망치가요. 이번 주에 나온 자료를 보면요. 0.2% 또 올라갔어요.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체 그 국내 순이익 전망치가 84%입니다. 증가하는 게. 근데 내년은 더 좋아요. 내년도는 성장률은 떨어져도 내년도도 이익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한국의 기업 이익은 3분기가 가장 좋아요. 2분기가 조금 이제 슬로우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주가는 2분기에 안 좋아지는 거를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 빠지다 보니까 PER도 한 12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펀더멘털을 우리가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이러이러해서 뭐 안 좋아지니까 좀 집값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나온 데이터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더 좋아져요, 사실은 그림 자체는. 근데 외국인들이 무조건 펀더멘털 보고 판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IT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걸 예상하고 파는 공매도 세력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연기금이 한국을 나쁘게 보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연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포트 조정이라고 일부 또 그 매도는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너무 그냥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중립에 머물러 있는데 다만 이런 요인들이 증시를 망가뜨릴 이유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익이잖아요. 이 두 가지 국면이 지금 약간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꺾이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꺾인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 연준은 여전히 돈을 풀고 물가는 일시적이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익은 추정치 매주 나오지만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로 설명을 했을 때 굳이 나쁘게 우리가 미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냥 팩트대로 저는 그냥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분 말씀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속 매도하는 거, 이 매도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뭐 특별히 어디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네, 뭐 그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고.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워낙 외국인도 너무 많아요. 이 투자 주체가. 그렇죠. 그냥 한 우리가 명이 외국인이라고 아니에요. 하면 하나를 생각하는데. 네, 뭐 사우디도 있고 일본, 중국계 뭐 아니면 유럽에 또 아니면 헤지펀드들 이 세금 안 내는 곳에 있는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미국계도 있고 미국계가 제일 크지만 미국계는 주로 또 장기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나 스타일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은 프로그램 매도라는 부분도 있어요. 뭐 프로그램 매도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수급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주식을 팔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매도 하고 나서 이제 유독 더 한국을 더 많이 팔아 좀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저는 계속 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월부터 판 것만 해도 거의 한 40조, 5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았거든요. 전체 다 합치면.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한국을 여기서 또 그냥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비중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진짜 시장을 안 좋게 본다면 그 외국계 이제 펀드나 이런 데서 그동안 장기 투자했던 자금들을 다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매도를 해가지고. 근데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 저번에 그 대만 쇼크 나왔을 때 한 이틀간 한 2조. 그렇죠. 예, 그 이후로는 사실 매도 규모가 또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 매도도 좀 정점은 지나갔다. 다만 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수밖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뭐 워낙 많으니까 지금 뭐 네, 몇백만 명 맞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제 8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사실 심리적 네, 패닉 맞습니다. 상태에 네. 빠진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네네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역시 그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네네. 실망을 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니, 근데 앞으로 더 빠질 것 네. 같으니까. 저도 뭐 지금 자리에서 사가지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뭐 쉽진 않잖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아니 현대차도 그렇고, 사실 올해 1월에 96,800원 고점 찍고 1월 그날 이후로 주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월달, 3월달에 8만 원에 거의 바닥을 찍고요. 한 몇 달 횡보하다가 이번에 또 8만 원에 한번 깨졌는데, 결국에 사실 2월, 3월 가격하고 지금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 당시 저점하고. 근데 이제 저점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지금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일단은 아직은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결정하는 게 뭐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스마트폰하고 PC랑 서버 3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서버는 다 좋다 그랬어요. 3분기에. 네. 예. 요게 비중이 또 커요. 특히 하이닉스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안 가느냐? 스마트폰하고 PC가 지금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세트업체들이 만들지 못한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PC는 이제 언택트 수요 끝나가니까, 사람들 밖에 나가니까 이제 꺾인다. 이런 좀 리스크들이 있어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쪽이 안 좋아져가지고 메모리도 별로 안 좋고, 예? 또 비메모리는 투자는 하지만 시간 많이 걸리고, 이런 논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되게 부진한 건 진짜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4개월 빠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걸 반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가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하고 여기 PC 있죠? 네. 이게 생각보다 덜 나쁘면 돼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면 서버가 더 좋든가, 서버 쪽이.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폴더블 폰.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해요. 삼성전자 폴더블 폰 많이 팔릴까? 그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격적으로 일단 출하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팔리면 반도체 수급에도 긍정적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까지 잘 팔릴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정이고 우리가 몰라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주가인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던질 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절대 레벨로 보면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중장기적인 추세로는 2018년도가 제일 높았고 지금도 아직도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고점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나서 고점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가격 별로 오른 거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 보고서 본 걸로는 두 군데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요. 그러게 참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서를 봤는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실적은 다 좋게 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실적은 좋은데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결정하는 게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EPS는 이익이고 PER은 멀티플. 그러니까 몇 배 줄 거냐 이거잖아요. EPS는 올려주는데
이익은 올리는데 PER 낮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성장이 안 나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거기 논리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논리예요. 하반기에 반도체 매출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하거나 뭐 이러면서 좀 매출 성장이 안 나오니까 PER을 낮춰버려야 된다. 이 논리로 목표 주가를 낮춘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이미 지금 주가에 저는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좀 인내심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8만 원이 깨진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저는 이미 후행적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들한테도 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잘 알면 애널리스트도 진작에 목표 주가 낮췄겠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가가 이미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목표 주가 낮추는 거는 주가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냥 목표 주가를. 그래서 그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 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증시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게 양쪽 의견이 있는데 그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와서 흘러와서 이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얘기하셨듯이 뭐 PC나 서버 이쪽에서의 수요가 줄면은 역시 반도체 쪽에는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신, 그러니까 일부는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 빼가지고 비트코인 가신 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통계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분들 계좌를 뭐 열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치.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추측일 뿐이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을 잃었으니까 이거 다 정리하고 다시 주식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사실 비트코인은 굉장히 투기적인 좀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식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주식을 저는 그 비트코인이 빠지는 게 마냥 이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물려 계셨던 분들 중에 주식 계좌가 있다면 주식을 정리해서 비트코인 물타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수급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급락이 주식시장 수급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번째가 기업들 실적에 그럼 영향을 줄 거냐 이 비트코인 때문에 특히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좀 보는데 다만 이것도 우리 국내 업체한테는 그렇게 영향은 안 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용 그 PC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예요. GPU. 그렇죠. 근데 GPU는 누가 만드냐면 미국 엔비디아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메모리 쪽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또 일부를 삼성전자에 또 위탁 생산도 맡기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엔비디아 매출액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게 그렇게 뭐 많다라고 하진 않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비트코인이 급락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버렸어요. 물론 분할 이슈 때문에 그 4분의 1로 이 주가 분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슈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진짜 큰 악재면 엔비디아도 주가가 사실은 급락을 해야 됩니다. 계속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가에 또 그런 것도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이대로 저는 끝난다고 보진 사실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어쨌든 그런 좀 이상한 행동이 좀 일부 있었고 중국에서 자꾸 막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규제가 오늘 하루 있었던 게 아니라요. 몇 년 전부터 중국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금지시켰어요. 사실은 이미. 그래서 암암리한 건데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공식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그 결제 회사인 페이팔은 여전히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요새 좀 불협화음이 일부 국가들 통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나오곤 있지만 그건 너무나 가격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는 반작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이상 비트코인도 지금 일단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 인정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을 1대1로 연결 지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화폐 이것의 발행을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뉴스, 뭐 이런 언급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시장에 안 좋은 충격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우리 위험자산 시장의 어떤 그 끝을 알리는 징조들 아니냐. 결국 비트코인에서 암호화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규제 측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주식시장하고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에게 돈을 이제 어쨌든 공급을 해주고, 그 공급된 돈으로 기업들이 증설도 하고, 그죠? 그 증설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근데 비트코인은 창출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하나의 화폐입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돈을 공급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랑,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와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시총이 올라간 거랑 경제적 효용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주식시장이거든요, 훨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좀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규제를 좀 강화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이게 비트코인을 규제해서 가격을 급락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까지 안 좋게 한다. 거기에는 절대 동의를 안 하고요. 왜냐면 지금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이런 뭐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건전하게 또 가격이 움직여지면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또 미국이나 특히 중국 당국에선 법을 생기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동을 건 건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버블이 생길까봐 선제적으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주식시장 보세요. 중국 당국이 한참 올해 초에 중국 주식시장 되게 뜨거웠잖아요. 근데 중국이 바로 견제 들어가니까 이제 깨갱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가 되게 부진해 이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어떤 자산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상승시키기 원하는데, 누군가 튀면 이제 막아버려요. 예. 근데 이미 주식은 눌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을 전 세계 정부가 막는 거는 그냥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제 후유증을 없애겠다는 목적이지, 주식시장까지 같이 그냥 악영향을 주겠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의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면 다 그래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연준도 몰라요. 5월, 6월, 7월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이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네, 했지. 근데 지금 당장 연준이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자산시장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경기가 이제 막 좋아지는데, 미국의 소비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또 주식시장도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연준이 만약에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를 해버리면, 가뜩이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에 찬물을 끼얹어요. 그럼 시장도 붕괴되는 데다가 연준도 욕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경기 기껏 이렇게 좀 살려놨는데 다시 그냥 순식간에 냉각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연준이 계속 시장을 어떻게든 부양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 급락 안 하게끔 계속 완충 장치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아신다면은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사실 완전 별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해서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좀 별개로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의 노이즈라고 본다면,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뭐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시장을 떠나시면 되는 거고, 네. 아직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러면 펀더멘탈 그런 차원에서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좀 특히 SK 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시는데 이거는 좀 버티면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 물론 정말 내가 뭐 흔히 선수라고 하거든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또 많은 주린이 분들이나 또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투자해 오셨던 분들 특히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사고 팔았을 때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춘 타이밍도 있겠죠. 몇 번 하신 분들은.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수익이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상한 기업을 내가 투자했을 때는 당연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뭐죠, 현대차 이런 기업들 혹시 그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언택트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 지나서 그때 제일 힘들어 하셨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어느 분들이었냐면은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그 삼성전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안 가가지고. 근데 결국에 자꾸 안 가니까 이거 팔고 당시에 좋았던 걸로 막 교체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는데 아니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같이 좋은 기업들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도 한 20% 까져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결국에 배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때 하이닉스 2배 올랐어요. 그거로 주가 2배 오르고 현대차가 12만 원대에서 20한 지금 7, 8만 원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시면 그거 뭐 틀릴지 맞을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내가 확신을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죠. 계속 업데이트는 해야 되는데 자료도 찾아보고 내가 잘못 봤나? 여기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매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고 팔아봐야 타이밍 맞추다가 다 놓쳐요. 그리고 뭐가 힘드냐면 내가 기가 막히게 위해서 팔았어도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살려고 이제 내가 판 거보다 더 내려왔어요.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 폭등해가지고 결국에 영원히 못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파는 게 훨씬 좋아. 이 경험들 분명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매매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확신이 있고 시장의 방향이 위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옆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지만 장기적인 방향이 위라고 믿으신다면 당연히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맞다. 오히려 적립식으로 좋은 기업들 더 분할 매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말씀처럼 시장 나는 꺾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은 이제 올해 내년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면 금리도 올라가고 성장률도 둔화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계속 정리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과는 뭐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시장을 떠나시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이 그래서 참 그 사람의 인내를 크게 요구하는 네, 맞아요. 그 시장이라는 게, 이 상승이든 이 갑자기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예상이 가능한데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버리기도 하고, 네. 이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상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 그러니까 타이밍을. 주가 여러분들 그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요,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난 기업들 한번 보시면요, 그게 수익률 난 기간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확 늘어난 기간이요, 채 일주일이 안 돼요. 되게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주가가 폭등을 해요. 작년 삼성전자 기억나세요? 한 달 만에 거의 한 주가 30% 급등한 거. 그때 그냥 작년 수익률이 다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행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삼성전자 힘들지만 작년에 5만 원, 6만 원대에서 주가가 몇 달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신 분들 중에 아직도 들고 계신 분은 아직도 수익이에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낮아졌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수익이 레벨업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6만 원에서 9만 원 간 게 겨우 한 달 만에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견뎌주세요. 견뎌주시면 불과 또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한 달 후인지
두 달 온지 석 달 온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 투자의 구루들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장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라. 이래야 계좌 수익률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얘기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왜냐하면 매일매일 저도 지금 보지만 매일 보거든요. 삼성전자 100원 올랐고 100원 빠졌고. 그러니까 흔들려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근데 이거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심리를 지키려면 사실은 뭐 보지도 말고 떠나 있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셔서든 본인이 결정한 어떤 그 결심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디테일한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네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